한 번이라도 15분 동안 최고 피크를 쓴다면은 기본 요금이 요거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국가가 그렇다고 예를 들어 한전이 나쁜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만약에 이 관리를 안 한다면은 한순간에 쓰는 전기 때문에 국가는 또 한전은 엄청난 발전소를 지어야 되죠. 그런 인프라 투자 비용이 엄청납니다. 마치 겨울 우리 설날에 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밀리니까 왜 이렇게 행정하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있다 이뿐이 못 만들어 8차선 가지고 조금 말이야 16차선 만들면은 안 밀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거는 요구자 생각이고 실제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바보죠. 그런 거 아닙니까? 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은 엄청난 인프라 투자 비용이 들어가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또 알매도 불구하고 전기는 안 보이니까 통제가 불가능해. 아니 여기가 6층인데 5층에서 아니면 1층에서 아니 지네들이 춥다고 막 히터를 온도를 올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킬로와트 아워당 대략 193원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120원인데 얼마나 낭비입니까? 지금 120원짜리 써야 되는데 낭비로 193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공장만 그런 게 아니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우치고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하자라는 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마치 단 한 번의 과속으로 1년치 자동차 보험료가 쭉 올라가죠. 그래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자가 수리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요런 게 지금 피크 요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건물에 거대한 발전소가 있습니다. 근데 가동률이 0.1%뿐이 안 됩니다. 아까 표에서도 보셨지만 99.9%가 녹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적 의무 설비예요. 그리고 늘 운영을 안 하면은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막 뭐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018년도 메모 한번 하셔도 됩니다. 밀양 2018년도 밀양 소위 노인 요양시설에 화재가 났는데 발전기가 안 돌아가서 47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스프링클러는 해봐야 터지질 않아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은 와가지고 왜 평상시에 관리를 안 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이걸 운전시키면 그러한 평상시에 일상시에 운전을 시킴으로써 위급할 때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 잠자는 시간은 수익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비상발전기를 에너지 솔루션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위 피크를 추적해서 그리고 자동으로 피크가 높아지면은 한전 전기와 똑같은 전기를 한전 전기라고 한다면 이 발전소 전기를 똑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겁니다. 똑같은 걸 만들지 않으면은 터지거든요. 부부간에도 예를 들어서 성격이 다르면
합치됐을 때 터집니다. 이와 같이 전기도 바로 터지거든요. 똑같은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50%를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50%가 어느 순간에 초과가 15분 이상 되면은 자동으로 발전기가 돌아가서 15분 되기 전에 발전기 전기로 공급을 추가분을 50% 넘는 분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거죠. 물론 발전기가 이쪽에 부하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쓰기도 하고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무정전 운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와 발전기 전기를 일치시켜 가지고 건물에 부하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런 솔루션이 우리 뇌가 들어가 있는 게 우리 기술이다. 그게 제임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피크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목표점이 만약에 이 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세팅만 시켜놓으면은 자동으로 1년 내내 365일 이 부분이 넘어서면 발전기가 자동으로 설치 동작을 해서 발전기가 부담되도록 발전기 전기로 공급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피크가 안 올라가죠. 한전의 피크가요. 이해되시죠? 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요거를 자동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필드에 나가신다라고 한다면요, 아마도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되실 거예요. 지난번에 내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도 전기요금 절감한다고 그러는데 그 피크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바로 접근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되게 그런 분들은 발전기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수동으로 투입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DR 사업이라고 해서 수요관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연락이 오면은 우리 여름에 아니면 이런 겨울에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이잖아요. 이 피크가 올라가니까 이때 2시부터 4시까지 전기를 꺼주세요 라고 하면 수동으로 동작을 사람이 가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디맨드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잡한 설비를 만들어 놓고 그 설비를 하는데 비용도 꽤 들어갑니다. 우리 자동으로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피크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에어컨이 꺼지고 난방기가 꺼지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왜 우리 방만 끄는 거야 라고 불만이 생기죠.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원장님 방만 내가 이쁘다고 왜 내 방만 불을 끄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쁜 건 좋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끄지 않고도 자동으로 발전기가 동작을 한다. 이런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기존의 업체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분명하게 안 된다. 똑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거는 세계 최초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군데서 쓰고 있습니다. 많은 군데서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쪽하고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걱정을 또 합니다. 아니 우리 발전기에는 가동하는 건 좋은데 그 기술 알겠어. 근데 매연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럼 매연 나오는 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또 대기 환경 보전법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매연이 96%안 나옵니다. 우리 공장에 김포 공장에 보시면은 원진 실증이 가능하고요. 또 가까운 지역에서 우리 거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보시면 됩니다. 네, 매연이 안 나온다. 근데 매연이 안 나오는 것도 저희가 이제 NEP로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방품이 있습니다. 모방품.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다릅니다. 매연이 안 나오는 장치는 반드시 바이패스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연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까만 연기가 들어가서 필터가 들어가가지고 하얗게 나오게 돼 있는데 그 까만 탄소 알갱이가 모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히잖아요. 막히면 비상발전기, 말 그대로 비상발전기가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는 언제 어때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거는 바이패스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막히더라도 그거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지만은 바이패스 돼서 발전기는 정상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패스는 의무사항입니다. 소방 설비는 비상 상황에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제 어느 때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또 다니시면 여기서 막힐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 우리는 바이패스 기술이 있다. 이게 저희 NFP 기술이고 저희가 받은 특허 기술입니다. 자, 우리는 피크 전력 이것만 낮추면은 전기요금이 절감된다는 것을 지금 몇 가지 장표에서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는데요. 바로 이렇게 되려면은 모니터링하고 예측하고 피크를 낮추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30% 정도 경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선비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쉽게 한 표로 그림으로 정리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비 회수는 얼마나 걸리니? 라는 건데 용량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대략 750km 제가 기준에서 본다면은 대략 1.7년 정도면 됩니다. 1.7년 이런 정도에서 말씀드리고요. 용량마다 차이는 있는데 제가 이 카탈로그 중에 저희 카탈로그 중에요. 잼스라고 하는 카탈로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아주 얇은 카탈로그인데요. 요거 잼스 요겁니다. 요거 보시면은 발전기 용량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위에 거는 기존 발전기를 쓰는 케이스고요. 아래쪽은 신규 발전기를 쓰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발전기는 수명이 12년입니다. 이 다니시다 보면은 발전기는 내구 연한이 없어. 자동차가 내구 연한이 없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독립기념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1500km짜리인데요. 거기는 37년 됐더라고요. 88년도에 오픈할 때 해놨다가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번에 2월 달에 바뀔 겁니다. 저희 거로요. 요 설비로. 저희 설비로요. 그건 1500km. 거긴 뭡니까? 어떻게 본다면 기존 발전기죠. 그리고 오래됐으니까 37년 됐으니까 기존 발전기 바꾸지만 기존 발전기로 봐야 되잖아요. 발전기는 어차피 에머전시로 필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ROI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바로 다니시면은 또 다른 또 걸림돌에 걸릴 겁니다. 야, 발전기 돌리면 그 기름값 안 들어가니? 그 기름값보다 전기요금이 더 비싸잖아. 전기요금보다 기름값이 더 비싸잖아. 요렇게 또 걸릴 거예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크 요금을 그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기름값은 더 들어가지만은 1년 내내 피크 요금을 낮추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케이스 사례를 지금 3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에 충분히 대응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케이스 Q&A를. 그죠? 그래서 몇 가지 사례, 뻔한 얘기거든요. 사례가 Q&A가 많아야 10가지입니다. 10가지를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대응을 하시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가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에스코 사업을 한다 라고 한다면 뭡니까? 에스코 사업은요, 이제 우리가 ROI가 1.7년 내지는 용량마다 차이는 있어서 어느 거는 2.6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부회장님이 이제 금융하고 저희 세일드 비용까지 좀 포함해서 만약 4년으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년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모델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 고객님은 하나도 돈 안 들이고 가능한 거예요. 투자비 제로예요. 우리가 코웨이, 우리 집에도, 저희 집에도 그 웅진 코웨이 설치했어요.
돈 안 줘요. 어느 때는 2년 동안 돈 안 받아가더라고요. 2년 동안. 아니, 세일 기간이래요. 세일 기간. 네. 그래서 2년 동안 우린 물 공짜로 먹고 뭐 닦아주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필터 뭐 바꿔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는 계속 가져가죠. 돈은 자동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초기에 투자 비용이 제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년 지난 다음에 자기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회장님? 네.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안 할 이유가.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기 투자비 제로, 정기요금 절감분 공유, 설비 전에 저희가 해주고, 네, 저희는 금융에서 돈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가상발전소라고 얘기합니다. 가상발전소. 자, 그렇게 된다면 국가에도 굉장히 기여하는 거죠. 소위 ESG 경영도 각 건물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요즘 ESG 경영 다 하잖아요. 그죠? 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경북 고령군, 이 분은 주무관이 이거 2017년도에 저희 거 설치했거든요. 배전반하고 발전기. 그래가지고 한 달에 1년에 8천만 원이 절감된대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쭉 쓰다 보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죠. 5억 특별 교부금을 행안부에서 받고 1급 특진도 하고,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만들려고 하는 거 의무거든요. 공공기관에. 거기에 공급해가지고 전기요금도 절감하고. 그래서 8천만 원이 절감되니까 군청입니다. 군청 해봐야 조금만 합니다. 한 달에 심의해가지고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매달 보너스 받는데요. 왜 공무원이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바보 같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분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녹음하기 때문에 제 얘기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분 얘기가 실제로 그럽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자기가 대응해 드리겠다고. 본인이 상 받은 거 매달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보너스를 받는데요. 그 레포트가 한 100장이 넘는데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공개해도 된대요. 자료니까. 저희 필요하면은 다 공개해 드릴게요. 필요하면요. 저희 단톡방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가지고 거기 쭉 넣어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리고 이거 연합뉴스에서 또 뉴스 취재해 가지고, 산업뉴스에서 취재해 가지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 저희 요 기술은요, 조달의 우수제품 또 NEP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거를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니? 라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데이터 분석해야죠. 사전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요, 만약에 이제 어디 고객님께 가셔가지고, 그러면 진단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전기요금 영수증,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있습니다. 비밀 아닙니다. 비밀 아닙니다. 한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그거만 딱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 단선결손도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많은 언어를 계속 쓰실 거예요. 단선결손도는 변압기라던가 아니면 발전기가 용량이 얼마 정도니, 요 전기 회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선결손도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48시간 이내에 바로 분석해 가지고 드립니다. 투자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얼마 정도면 회수가 되고 바로 나오죠. 근데 몇 번 하시다 보면 여러분께서도 다 가능합니다. 그냥 암산하듯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 가서 보시면은 이거는 가능한 현장입니다. 아까 80%는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20% 전기요금이 일정하게 24시간 쓰는데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24시간 지속적으로 쓰는 데는 재련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정하게 쓰잖아요. 재련. 예를 들어서 철물을 녹였다 뭐 예를 들어서 또 고정시켰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열을 가해야 되는 이런 데 말고는 대부분이 80% 이상은 가능하다. 부하의 곡선이 낮에 팍 올라갔다가 아니면 밤에 팍 올라갔다가 평상시 떨어지는 요런 데는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 떨어지는 곡선이 클수록 또 주인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 회사일수록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더 이상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서너 가지 정도의 Q&A를 받겠지만 그건 뻔한 얘기거든요. 받겠지만은 극복하시면은 아마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제한 및 계약을 하게 되죠. 에스코 계약을 하게 되고 설치 및 시공하는데 60일 텀을 보시라는 얘기고요. 운영 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감액 산출을 위한 필수 준비 사항은 요겁니다. 한전 파워 플래너, 아이디어 패스워드, 발전기 재원, 단선도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다 됩니다. 예상 시뮬레이션이 바로 되죠. 굉장히 쉽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전기 돈 버는 핵심 자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